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지만 마을은 여전히 그날의 충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19차가 오고 난리였다가 마을에서 그런 사건이 깨도 너무 부끄러울 정도라니까. 겁나 좋아하게 만들어보면 만들면 아주 이때도 내가 그거 어떻게 살았는지 왜 갑자기 그러는가 나도 모르죠. 나 무서워서 문도 안 열었어. 가족 같던 이웃지간에 벌어진 참극. 우리는 고인의 가족을 찾았습니다. 이 집은 고인과 아내가 귀촌을 위해 마련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여기는 연고가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우리 아저씨가 바닷가를 원래 좋아해요. 총각 때부터. 그래서 나이 먹은 바닷가 있는 데 가서 한다고 거기다 해갖고 이제 집을 지었는데, 결혼 후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삶. 노부부는 은퇴 후 자연과 맞닿은 이곳에서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노부부를 누구보다 반갑게 맞아줬던 건 바로 옆집 이웃이었다 합니다. 엄청 친했어요. 뭐든지 있으면 다 나눠 먹고. 우리는 타양이잖아요. 그럼 거기는 엄마가 원래 본토백이. 그래서 좋게 살라고 그렇게 몇 년을 진짜 친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가족 같던 그 이웃에게 남편을 잃고 말았다는 아내 정심 씨. 사건은 노부부가 살던 집 앞마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디요? 여기요. 아, 거기.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서 주먹을 쥐고 날라버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연만치 올라갔는데 여기서 앞에 와서 때려보니까 열이 딱 넘어져 버린 거죠. 순식간에 벌어진 사건. 우리는 그날의 CCTV를 살펴봤습니다. 갑자기 남편에게 달려들었던 이웃집 학생. 이내 주먹으로 고 씨의 얼굴을 가격합니다. 이거 너무 크게 넘어지셨는데요? 15살 소년과 76세 노인 사이에 벌어진 일.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 아빠는 그 가해자 즉 식구들이 그 집에 이사를 왔기 때문에 이사 선물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어봤더니 그릇 세트랑 후라이팬 세트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에 흔쾌히 이사 선물을 준비했다는 고 씨. 하지만 이 일이 화근이 되었다 합니다. 선물 오가는 과정에서 뭔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저희 아빠는 선물을 해줬는데 감사의 인사 정도는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었던 거고. 결국 고 씨는 사건 당일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섭섭함을 느꼈나? 그러게요. 그런데 사건 발생 약 10분 전 이미 고 씨가 폭행을 당했다는데요. 보시면 팔을 움켜쥐고 이렇게 쭈물리면서 들어가고 계세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들어보니 거기서 1차 폭행으로 아니. 아빠가 맞으셨다더라고요. 그 학생한테. 학생한테? 이어서 집 방향으로 걷던 고 씨를 뒤따라오던 한 남자. 바로 가해자 박찬희 군이었습니다. 곧이어 박 군의 가족과 대면한 고 씨는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금 창고 들어갔다. 그 외할머니랑 엄마랑 나와서 저 가해자 엄마가 저희 아빠한테 양동이로 물을 끼얹어요. 저걸 왜? 물까지 끼얹으시네요. 여기 가운데 말리는 사람은 외할머니예요. 가해자 외할머니. 말려야죠. 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시 한번 박 군이 나타납니다. 이 학생은 지금 장갑을 끼고 나왔어요. 여기 지금 오른손 보이시죠? 목장갑 같죠? 그래요. 그리고 고 씨의 주변을 조용히 서성이던 박 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네. 갑자기 고 씨에 달려듭니다. 비틀거리는 고 씨에게 이어서 또 한 번 주먹을 크게 휘두릅니다. 하하, 참. 다리가 경직된 듯 그대로 넘어지고 마는 고 씨. 참. 게다가 범행 후 장갑을 벗어 던지는 박 군. 말이 됩니까, 저게? 쓰러진 고 씨 쪽을 한번 바라보더니 그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납니다. 이야. 고 씨의 가족은 현장에 없었던 상황. 딸 미나 씨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처음 사건 소식을 접했다 합니다. 지금 삼촌이 내려왔는데 이제 한 대 때려버렸는데 몸싸움하다가 뭔 싸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시고 계속 아유 이러고 계시니까. 아휴. 아이고 참. 가해자 측의 신고로 급히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 하지만 고 씨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지금 움직임이 없으신데요. 네. 급히 인근 응급센터로 이송돼 나흘간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아이고. 고 씨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하. 사인은 아이고. 두개골 골절로 인한 경막하 뇌출혈. 넘어질 때 바닥에 머리를 크게 부딪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얘기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런데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이렇게 때려 죽일 만큼 저희 아빠가 잘못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고 없이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 유족이 더욱 참을 수 없는 건 사건 이후 가해자들이 보인 태도라 합니다. 이 죄명도 상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변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갑을 끼고 나와서 언제 때릴까 배회를 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 앞에서 왜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고 병원 한번 찾아오지 않고 장례식 한번 찾아오지 않은 사과 한마디 없는 그 아이 행동이 도대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박군은 범행 후 아무런 구호 조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 자신의 가족들이 모두 충격에 빠진 사이 그저 본인 주먹만을 살피던 박군. 그러네요. 무엇보다 유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건 박군이 지난 6개월여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있었지만 그런 범죄자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기가 막히죠. 문제는 가해자와 유족이 여전히 도보로 채 1분이 되지 않는 인접한 곳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앞집이었죠. 네. 예. 실제로 취재 중에도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박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요. 예.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가해자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계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그 MBC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초반에 응급실을 다 따라가고 사과 가고 다 있어요. 그리고 저 집에 아니 저 집에서 내가 뭐 선물 사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선물 사주라고 한 것도 우리 엄마를 맨날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엄마 아니 하도 쫓아다니니까 내가 진짜 싫어갖고 짜증을 냈어요. 그 전에 이미 한 번 싸웠어요. 여기 보시면 입학해서 입학 사진까지 여기 찍혔더라고요. 어허. 이게 입학식 사진이에요? 네, 여기 배너에 나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입학했나요? 25년도 입학식이라고 네. 그리고 누구예요? 입학식까지 했더라고요. 예. 이야. 불구속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박군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는 겁니다. 뻔뻔하게 범죄자가 학교를 다닐 생각을 하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6개월 넘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이가 없어요. 사건 당시 박군은 중학교 3학년. 평소 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박군이 다녔던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박군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학교에서도 사실은 전혀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야가 좀 활동적이에요. 엄청 활동적이고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 연습, 여러 가지 운동을 거의 다 운동적으로는 섭렵을 해요. 대신에 좀 놀랬지 않았어요? 이게 왜냐면 어마어마한 놀랐. 저희도 사실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건 일어난 이후에 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아예 없는 상태예요. 네. 초창기부터 경찰에서 우리한테 정보를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조사 내용을 준 것도 아니고. 아직 박군이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기에 학교 측도 자세한 상황을 알고 있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군이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을까? 해당 학교를 찾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기 이제 고등학교 쪽에서는 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모르고 있었던 건지.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요. 저희는 신입생 할 때 만약에 이제 부속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딱 그 아이가 어디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은 한은 그 아이가 지금 현재 판결이 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은 일어났지만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입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평소 운동을 좋아했다는 박군.
박군을 아는 마을 주민들은 가장 먼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운동을 좀 했어요. 나도 이제 같이 한번 한 적도 있어요. 헬스기로 했어요, 헬스. 내가 몇 개월 했는데 20kg, 30kg 하면 그 일은 뭐 50kg 이상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등치가 있는 데가 힘 좋아. 엄청 힘이 세더라고. 체력 조건도 좋고 또. 그리고 마을 인근의 한 체육관 관장은 사건 CCTV 속 박군의 모습에 특이점이 있다 말합니다. 뭐죠? 봐보세요, 이거. 한 방에 봐보세요, 이렇게. 훅으로만 쳤잖아요. 네네. 훅이 일반 이렇게 하는 애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싱을 안 해요, 복싱을 안 해요. 권투요. 아이고. 아 이런 장갑처럼 이제도 이런 거 이제 써봤으면 제가 예를 들어 복싱을 배웠던 애라고 하면 자기가 때리면서 마찰 때문에 양기니까 장갑을 끼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샌드백을 치는데 저도 일반 우리 얘들한테 장갑을 하지 마라 그래. 우리는 자기가 때릴 줄 아니까 하지만 일반인들이 때리면 애들 때리면 마찰력 때문에 이렇게 나가거나 그러면 쓸려가지고 까져거든요. 여기서 다 까져버려. 근데 장갑을 쓰면 안 그러죠. 그렇죠. 네. 스스로 손을 보호하기 위해 목장갑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하. 아이고. 실제로 박군은 킥복싱장을 다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네요. 배웠네요. 우리는 가해 학생이 직접 다녔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거 아직 뭐 석달 해결 안 되는가 봐요? 아직도 안 돼가지고. 이 체육관 한 달하고 2달은 안 됐어요. 2달 안 됐어요. 한 달 걸렸어요. 체육관 다닐 때는 착했죠. 원래 남성분 많은 게 술 마셔도 분위기 붙잖아요. 걔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애초에 분위기 많은 애였어요. 등치도 좋고. 굉장히 체육관 다닐 때는 문제도 없었고 피지컬도 있고 운동신경도 좋고 해가지고 배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못했어요. 수련 기간은 짧았지만 탁월한 운동신경을 보였다는 박군. 아, 전문가는 바로 그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합니다. 어른들 싸움인데 중학생이 거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어떤 폭력을 사용했다.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계속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으면서 자기는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죠. 아, 우리 할머니, 우리 외할머니하고 우리 엄마를 이 사람이 좀 무시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순간의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만 소년. 아이고. 한때는 가족같이 지냈던 이웃이었지만 이제는 철천지 원수가 된 사이. 가해자 측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폭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뭘까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애가 가서 폭력을 썼다고요? 우리 애기 미친 애기 아니에요. 그 정도로. 뭐 조용하고 얌전하고 학교에서도 교우한 게 좋고 선생님들도 좋게 평가해주고 그런 애예요. 친했던 할아버지잖아요. 이런 분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안 친했어요? 저희 부모님이랑 친한 거지 저희랑 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좀 미안한 감정은 있어요, 친구는? 죄송한 거 아니에요? 딸이고 저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시는지. 아니 사비가 필요하시면 사비를 하게끔 이렇게 뭐 만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만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면 이제 재판인데. 와. 18월로 분석 걸잖아요 이제. 분석금 이제 해갖고 만약에 거기를 이제 그 돈을 그거 해야지 뭐 어쩌겠어요. 가해자 박군은 여전히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상황. 우리는 수사 진행이 더딘 이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강 조사를 좀 추가로 검찰 보안 내가서 그것도 뭐 추가로 했고요. 부검 결과가 해신이 안 오니까 해신 오면 같이 보내라고요. 담당자도 빨리 하려고 우리도 저기 이야기하고 했는데 도축도 하고 했죠. 근데 그건 좀 늦어진 것 같아요. 좀. 취재 도중 지난 6개월간 사건의 발목을 잡았던 부검 감정서를 마침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나왔네요. 네.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건들은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한 20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왕왕 부검 건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일이 밀려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늦어질 경우도 있는데 병원 수술 기록이랄지 이런 걸 다 보고 부검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감정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이 있죠. 제가 보기에도.
부검 감정서와 사건을 살피던 법의학자는 범행 속 한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죠? 이게 고개가 이렇게 젖혀진다고 완전히 이게 이렇게 경직이 오잖아요. 네, 다리에. 근경직이. 예. 지금 저도 이렇게 폭행 장면을 보면 순간적 가격 이후에 굉장히 경직돼 뻣뻣한 상태로 넘어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져서 뇌출혈, 두개골절면 뇌출혈이 있어도 그렇게 갑작스럽게 경직된 상태를 보여주진 않아요. 이게 말하자면 가격 자체로 1차 뇌출혈이 발생하고 그다음 그로 인해서 넘어지면서 후속된 뇌경막 가출, 뇌두개골절이 또 발생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유족 측은 소년이 노인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유족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목장갑을 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을 할 때부터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점이 입증이 되면은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살인의 고의라는 거는 내가 이미 이 사람을 칠 때부터 그냥 때리겠다 이 정도 생각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만들겠다. 이런 고의가 있어야 되고 혹은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렇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보물처럼 소중한 쌍둥이 소녀를 품에 안고 환히 웃던 고인. 아유. 이제는 함께 갈 수 없지만 고인이 생전 가장 좋아했던 곳으로 향합니다. 할아버지랑 갔었는데 물고기나 본데. 아,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이제 물고기 네. 잡은 데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따라 익숙한 바닷길을 걷는 손녀딸들. 있어요. 한참을 텅 빈 바다를 바라보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훔칩니다. 약간 진지 많이 보고 싶었지만 어떡하겠냐고. 내가 있었으면 그런 일도 없겠다 싶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다. 많이 그런 일